코트를 입고 갔는데 코트에다 목도리를 입고 하고 갔는데 야 전부 다 뭐 얇은 이거만 입고 있어. 그래서 어이 무색해가지고 코트 먹고 차에다가 코트 놔두고 백화점 갔는데 코트 놔두고 그냥 그거로만 갔다니까. 스웨터만 입고 갔다니까. 잡아.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보자. 근데 어제 올라오니까 광명 올라오니까 졸라 추운 거야. 와 우리나라 덥다 그랬다. 봐봐. 생명 시스템의 시스템과 구성을 보자. 생명 시스템이란 게 뭐야? 시스템이란 게 두 개 이상의 구성 원소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란 말이야. 생명 시스템의 구성을 보자. 그러면 우리 생명 시스템 같은 경우는 봐라. 뭐라고 나오냐면 구성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체계를 말한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하나의 생명 시스템인 거야. 생명체는 지구 시스템의 생물권을 구성하고 각각의 생명체는 몸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개체가 사람이란 개체가 생명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단세포 생물 세포 하나가 생명 시스템이 될 수도 있어. 다세포 생물은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갖고 생명 시스템이 되는 거고. 이때 봐봐. 그러면 이 생명 시스템은 어떻게 되느냐 단계가 제일 먼저 뭐 세포가 있어.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니? 조직. 조직이 모여서 뭐가 돼? 기관. 그 다음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돼. 근데 여기서 저기 뭐냐 식물은 뭐가 더 있는가? 조직계가 더 있는 거야. 동물은 뭐가 더 있는 거야? 기관계가 더 있는 거야. 생명 시스템에 봐봐. 그리고 우리 이렇게 생명 시스템을 이루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가 뭐냐? 세포다. 생명 시스템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는 세포다. 그러면 생명 시스템의 구성 단계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구성 단계는 세포. 세포가 모여가지고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되는데 세포는 봐라.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야. 그리고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해? 조직. 그리고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거 기관이라고 해. 그리고 개체는 여러 기관이 모여서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라고 해. 근데 우리가 기관은 봐라 뭐야?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 그러니까 우리가 기관이 파괴되지. 그러면 우린 죽는 거야. 간암 걸려도 죽고 위암 걸려도 죽고 폐암 걸려도 죽어. 이것들이 고유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안 되면 우리는 죽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보자 옆에 생명 시스템을 보자. 생명 시스템 보충자료에 보면 하나의 생명체는 수많은 세포가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정교한 체계를 이루고 상호작용함으로써 생명 현상을 나타낸다. 또 외부의 환경 요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세포는 여러 세포 소기관이 상호작용하여 생명 현상을 나타내며 세포막을 통해 외부 환경 요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세포 하나도 생명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생명체가 단세포 생물이 있고 세포 하나로 생명체가 되는 게 있고 다세포 생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세포 하나의 단세포 생물도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 될 수 있어. 그 말이야. 그리고 봐라. 동물과 식물의 구성대가 좀 틀리지. 봐라. 동물은 봐라. 야, 세포는 뭐 있어?
적혈구도 세포고 백혈구, 근육세포, 신경세포에 있고 조직은 뭐야? 뭐 상피조직, 신경조직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기관은 뭐가 있어? 위, 심장, 간, 폐가 있고 기관계는 뭐가 있어? 배설계, 호흡계, 그 다음에 순환계, 그 다음에 소화계도 있지. 그리고 개체가 되는 거야. 이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는 구성관계로서 여러 기관이 모여서 공통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식물에는 봐봐. 세포는 뭐야? 공변세포, 표피세포, 엽육세포 이런 게 있고 조직은 관다발 조직, 통도조직, 그리고 해면 조직, 울타리 조직이 있고 조직계는 뭐 있어? 관다발 조직계, 분열 조직계, 이런 거 연구 조직계 이런 게 있어. 그래갖고 이 조직계는 식물에만 있는 구성관계로서 여러 조직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기관은 잎, 줄기, 뿌리, 꽃등이 있고 이제 나무가 개체가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세포의 구조화 기능을 보자. 세포의 구조화 기능을 보면 자 세포의 구조화 기능을 보면 첫 번째 봐라. 세포의 구조는 자 이거 뭔지 알아야 돼. 동물 세포는 뭐가 없어? 세포벽이 없어. 두껍고 탄력적인. 두껍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하는 세포벽이 없어. 근데 식물 세포는 두껍고 형태 유지하는 세포벽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형태이고. 그러니까 동물 세포에만 있는 게 뭐야?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게 세포벽이야. 그러나 둘 다 세포 내부하고 외부를 구분짓는 뭐는 있어? 세포막은 있어. 세포막이 세포안과 박을 구분짓는 거야. 그리고 얘가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 이해됐지? 그러면 봐봐. 세포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부는 핵과 뭘로 되어 있다? 핵과 내부는 뭘로 되어 있다?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뭐라고 부른다? 세포질이라고 불러. 핵이 둥그렇고 제일 크단 말이야. 세포 소기관 중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뭐라고 부른다? 세포질로 부른다. 그래가지고 자 공통적으로 있는 거 있어. 공통적으로 있는 거 뭐 있냐? 세포막, 마이토콘드리아,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는 동물 세포, 식물 세포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밑줄 그어.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건 뭐다고? 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거는 핵, 마이토콘드리아, 세포막, 골지체, 소포체, 라이보솜은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근데 자 누구에만 있는 거? 식물 세포에만 있는 게 있어. 누구냐? 엽록체하고 뭐지? 세포벽이야. 근데 에포는 식물 세포에 있다고 하면 틀려. 에포는 식물 세포에서 주로 발달한 거야. 그리고 성숙한 식물 세포, 늙은 식물 세포에서 특히나 발달돼 있어. 이렇게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는 엽록체하고 뭐다? 확실하게는 세포벽이야. 그리고 에포는 식물 세포에 주로 발달돼 있고 동물 세포에도 있긴 있어. 그리고 늙은 식물 세포에
잘 발달되어 있다. 꼭 알아둬야 돼. 그리고 얘들아 옆에 봐봐.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가 있어. 진핵, 야 생물도 진화를 하는데 원래 생물은 봐봐 얘들아 제일 처음에는 최초의 생명체는 단세포 원핵생물이었어. 세포 하나가 개체인 놈이었어. 근데 원시핵을 가졌어. 원시핵이 뭐냐? 원핵생물이 뭐냐? 세포 내 소기관에 바꾸조가 없어. 핵막도 없으니까 핵도 없어. 그러니까 DNA 같은 유전 물질이 그냥 세포질에 펼쳐져 있어. 근데 뭘로 진화해? 단세포 진핵생물. 진핵생물은 뭐가 있냐? 세포 내 소기관에 막구조가 있어. 핵막도 있어. 미토콘드리아도 다 있어. 그 다음 이제 이게 뭐 다세포 진핵생물로 진화해. 사람도 다세포 진핵생물이야. 그러니까 옆에 나와 있는 거 보충 자료 보면 야 진핵세포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있는 세포고 원핵세포는 핵막으로 둘러싸인 뚜렷한 핵이 없는 세포다.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모두 진핵세포에 해당한다. 그리고 동물세포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보다 엽록체하고보다 세포벽이다. 액포는 주로 식물에 발달돼 있다. 올라와 얘들아. 그 다음 봐. 이제 세포 소기관의 기능을 보자. 세포에는 여러 가지 소기관이 있는데 이 소기관의 기능을 보자. 그리고 얘들아, 야, 이제 진핵세포는 세포 소기관에 막구조가 있다 있어. 근데 옆에 나와 있어. 얘들아, 이중막이 있고, 막이 두 개 있는 놈이 있고, 단일막이 있다. 막이 두 개 있는 놈은 누구야?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이중막이야. 옆에 나왔어. 옆에 나왔어. 여기. 나왔어. 여기 나왔냐? 여기 나왔네. 여기 나와있어. 근데 소포체, 골지체, 액포는 막이 하나야. 근데 누구는 라이보솜은 막구조야 돼. 라이보솜은 막구조가 아니야. 막이 없어 그냥 알갱이야. 뭐라고 하냐면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이중막이야. 써놔. 그리고 소포체, 골지체, 액포는 단일막이고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라이보솜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다. 막구조가 아니야. 핵 마이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이중막, 소포체, 골지체, 액포는 단일막, 라이보솜은 막구조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되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효도하기 힘들더라. 이번에 집에 내려가고 어머님하고 이제 좋은 데 가고 밥 먹고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뭐 운동화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운동화나 부츠 사다 주려고 백화점에 갔다. 근데 어머니는 바로 고르시더라. 근데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까다로워. 백화점에 갔는데 못 발견해갖고 딸하고 LF몰이라고 크게 있어. 거기를 갔죠. 거기서도 못 발견한 거야. 자기가 원하는 비싸든 싸든 나는 아버지 원하시는 데로 살아있어. 가격에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또 다른 데를 갔는데 결국에는 못 샀어. 그날 다음날 갔더니 이제 다음날 성묘 갔다 와가지고 겨우겨우 샀어. 갖고 나는 그 진짜 내 거 고를 때 나는 뭐 사는 거 있잖아. 고를 때 금방 사.
금방 사갖고 이거 딱 내가 원하는 걸 딱 있으면 바로 사버려. 그리고 가능거든. 근데 나는 여자들 못 따라가는 거였어. 혈압올라. 이게 의미가 없어. 여러 개 보는 게 의미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와 진짜 까다롭더라. 이렇게 앞으로는 아버지한테 돈 주고 아버지가 원하는 거 사세요. 그래야 되겠어. 그렇게 하지. 자 보자. 세포 내 소기관의 기능 보자. 자 핵이 있어. 알아? 이게 핵이 이중막인데 이중막에 뭐가 붙어있어? 소포체가 붙어있어. 소포체가 붙어있어. 이 소포체에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거야. 하고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가 있고 라이보솜이 안 붙어있는 소포체가 있어. 그러면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를 우리는 뭐라 그래? 얘를 거친면 소포체라고 그래. 그리고 라이보솜이 안 붙어있는 소포체를 매끈면 소포체라고 그래. 근데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생겨나요. 그러면 소포체를 통해서 각기관으로 이동하거든? 근데 매끈면 소포체에서는 이 단백질을 변성해갖고 지질로 만들어. 그리고 나서 골지체로 이동시키는 거야. 얘는 보자기를 포개놓은 것처럼 돼 있어. 근데 골지체에서 작은 주머니가 생겨. 그래가지고 이 세포막하고 융합해가지고 얘가 밖으로 물질을 내보내. 생산과 분비까지 다 되는 거야. 운반까지 다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에 자 뭐가 있어? 핵공이 있어. 핵막에 구멍이 있어. 그러면 이 RNA가 들어가. RNA가 들어가고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복제해야. 그러면 얘가 이 유전 정보를 갖다가 복제해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해? 이 라이보솜한테 전달해. 그래갖고 라이보솜에서 그 유전 정보대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그러면 이 단백질이 소포체에 붙어있지. 소포체한테 보내. 그러면 소포체가 긴 관으로 돼 있잖아. 갖고 골지체나 여러 소기관으로 단백질을 운반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운반된 단백질이 골지체에 전해졌지. 그러면 이것들이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 소낭을 만들어. 갖고 세포막과 융합하면서 밖으로 분비하는 거야. 쓰고 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첫 번째 봐라. 핵에는 뭐야? 유전물질인 유전자 설계도인 DNA가 있단 말이야. 세포에서 핵은 가장 큰 세포 소기관으로서 공 모양으로 뚜렷하게 관찰된다. 핵막에 둘러싸여 있으며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DNA가 있어. 그리고 전체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핵 속의 DNA는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되는 단백질이 특정한 역할을 함으로써 다양한 생명 활동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유전 정보가 누구한테 가? 라이보솜한테 가. 그러면 라이보솜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으며 작은 알갱이 모양이야.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여기서 뭘 합성하는 거야?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이 라이보솜은 어디 붙어 있어? 소포체에 붙어 있어. 붙어 있거나 세포 질에도 존재한다. 야, 라이보솜이 소포체에만 붙어 있다. 그럼 틀린 말이야. 라이보솜은 어디에도 있다? 소포체뿐만 아니라 세포 질에도 있다. 그리고 소포체는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와 관으로 되어 있으며 핵막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라이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나 밑줄 그어 세포 다른 부위로 운반하는 기능이다. 얘는 단백질 합성이고 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고 그리고 소포체는 이제 라이보솜에서 생산한
단백질을 골지체나 다른 세포 소기관으로 운반하는 거야. 운반하는 거야. 이 기능을 하는 거야. 관이잖아. 납작한 주머니가 관로 되어 있어가지고 핵막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한다. 옆에 나왔어. 소포체의 기능 봐봐. 소포체는 물질 운반 외에 지방을 포함한 지질의 합성에도 관여한다. 자, 선생님 말했지. 이게 두 가지 기능을 해. 소포체가 물질을 운반 기능을, 단백질을 운반해. 그리고 지질을 합성해. 지방 성분을. 근데 아까 전에 요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는 거친면 소포체를 있어. 근데 라이보솜이 안 붙어있는 소포체를 매끈면 소포체라고 해. 그러니까 소포체는 거친면 소포체가 있어. 얘는 라이보솜이 붙어있어. 얘가 여기서 단백질을 생성해. 라이보솜에서. 근데 매끈면은 라이보솜이 없는 데는 소포체는 뭘 한다? 지질을 합성한다.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라이보솜이 붙어있는 소포체가 있고 라이보솜이 안 붙어있는 소포체가 있다. 그러면 라이보솜이 붙어있으면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라이보솜이 없는 소포체는 지질을 합성한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이게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하고 이제 골지체는 무슨 기능이 하냐? 이제 골지체는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개의 층으로 포개져 있는 모양이다.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을 저장하였다 막으로 싸서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을 막으로 싸 갖고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거야. 내보내는 거야. 분비하는 기능. 가지고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이나 지질을 저장했다가 막으로 싸서 작은 소낭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즉 골지체에서도 단백질의 변형은 일어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한꺼번에 일어난다. 봐봐. 제일 처음에 핵에서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에 대한 정보가 핵 속에 DNA가 있어. 그러면 이걸 RNA가 복제해가지고 라이보솜한테 전달해줘. 그러면 라이보솜이 이 유전 정보에 따라 아미노산을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하여 단백질을 합성하지. 그러면 소포체가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 다른 곳으로 운반을 해. 그러면 골지체는 단백질을 막으로 싸서 소낭을 형성해. 작은 주머니를 형성해. 그리고 이 소낭이 세포 막과 합쳐지면서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가 되는 거야. 이 일련의 과정이 한꺼번에 있는 거야. 쑥 일어나는 거야. 단백질 합성과 단백질 분비가 다 같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이제 엽록체가 있어. 엽록체는 누구한테만 있다? 식물세포에만 있어. 근데 얘가 초록색을 띠고 있다. 막으로 둘러싸이는데 이중막이야.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야. 엽록체에는 엽록소 A, B, C가 있어. 색소야. 얘가 녹색을 나타내. 근데 봄, 여름에는 얘가 작용을 해가지고 나무가 무슨 색이야? 초록색이야. 가을이 되지.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니까 애들이 작용을 못해. 그래갖고 다른 색소인 크산토필이나 카로틴이 작용을 해.
얘들은 빨간색하고 노란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풍이 드는 거야. 그래갖고 얘가 비대너지를 흡수해갖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다. 그래갖고 비대너지를 흡수해갖고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포도당을 합성한다. 그래가지고 즉 광합성은 이산화탄소하고 뭘 재료로? 물을 재료로 비대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연목체에서 포도당과 생물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 유기물 저분자 물질로 유기물을 합성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에 필요한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생산한다. 그러면 이거의 역반응이 세포호흡이야.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이야. 한번 보자. 마이토콘드리아도 이중망이다.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의 발전소야.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둥근 막대 모양으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세포호흡이 일어난 장소로서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세포가 생명활동에 사용하는 에너지를 생산한다. 역반응이야. 얘는 뭐야? 포도당을 고분자 물질을 산소를 이용해갖고 뭘로 분해? 물과 이산화탄소를 분해하고 그 다음 열 에너지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저장 물질인 ATP 형태로 저장을 해.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는 비대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뀌었지. 또 여기서는 화학에너지가 화학에너지로 바뀌었고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야. 갖고 역반응이야. 근데 엽록체는 어떻게 생겼냐? 이 판에 동전이 쌓아놓은 것처럼 보여. 동전 쌓아놓은 거, 틸라코이드라는 동전 쌓아놓은 것처럼 보여. 그리고 마이토콘드리아는 핫도그에다가 케첩 뿌려놓은 것처럼 생겼지. 이게 주름졌잖아. 막이. 그러면 서로 역반응이다. 자, 엽록체는 비대에너지를 포도당의 화학에너지로 전환한다. 광합성이라고 그러고, 마이토콘드리아는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를 세포 생명활동에 이용하는 형태의 화학에너지 ATP로 전환한다. 세포호흡이야. 옆에 봐라. 그런데 생명을 활동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 생명이 생명을 활동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ATP를 분해해서 얻는다. ATP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야. 아데노신 3인산이야. 아데닌과 당 라이보스가 인산 세 분자하고 결합한 에너지 저장 물질이다. 왜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야? 음식물로 저장하지. 음식물은 100만원권이라고 그랬다. 얘는 ATP는 1000원권이야. 야, 네가 껌 사러 갔어, 가게. 누가 100만원짜리 내놔. 가라 그랬어. 안 판다고. 1000원짜리 주고 바꿔주잖아. 그러니까 저 ATP 형태로 작은 에너지 형태로 저장해 놓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쓸 수 있단 말이야. 편하게. 그래서 ATP라는 형태로 에너지 저장해 놓는 거야. 잔돈 형태로. 이해됐어? 그 다음 봐라. 에코가 있어. 에코는 우리 집에 있는 다락방이야. 온갖 쓰잘데기 없는 걸 다 해놓는 거야. 액체가 담긴 포대기란 뜻이야. 주머니란 뜻이야. 에코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단일막이야. 물, 색소, 노폐물 등 저장한다. 주로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되어 있고 동물세포에도 있긴 있다. 그래갖고 성숙한 식물세포일수록 에코의 크기가 크다. 즉 늙은 식물세포일수록 에코의 크기가 크다. 그리고 세포막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서 세포막은 뭐다? 반투과성막이야. 어떤 건 통과시키고 어떤 건 통과 안 시켜. 분자 크기가 큰 놈은 통과 안 시켜.
분자 크기가 작은 놈 통과시켜. 갖고 세포 안팎에 얘가 뭘 조절한다? 물질의 출입을 조절. 그래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세포 내부를 외부와 분리하여 독립 공간으로 만들고 세포 안팎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이렇게 담하고 대문이 세포 막인 거야. 어? 야, 외부하고 우리 여기 이 담 안에는 우리 집이고 담 밖은 그냥 외부 공간이야. 내부하고 외부를 구분짓지. 그리고 야, 문을 통해서 들어올 놈 들어오고 안 들어올 놈 못 들어올 놈 못 들어오게 하지. 세포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잖아. 이해됐어? 세포막은. 그리고 세포벽이 있어. 마지막으로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어. 근데 얘는 전부 다 투과시키는 전투과성 관계야. 이 집은 문이 열려 있어. 문이 열려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투과시킨다.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단단한 벽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한다. 라고 주성분이 셀룰로스야. 그러니까 세포벽에 있는 식물세포는 일정한 모양을 갖는데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모양을 안 가져. 그리고 성분은 셀룰로스야. 포도당인데 녹말, 셀룰로스, 글라이코젠은 다 같은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조가 틀려가지고 물질이 틀려지는 거야. 그리고 에포는 말할 것 같아. 세포액이 있는 주머니로 일반적으로 식물세포에 있는 걸 말한다. 식물의 세포의 삼투압 유지하고 관련된다. 넘겨. 188페이지 한번 풀어봐. 이해 안 된 거 있어?
자 보자. 1번의 생명시스템, 2번의 기관, 3번의 핵, 4번의 라이보섬, 5번의 골지체, 6번의 엽록체, 7번의 마이토콘드리아, 8번의 세포막, 9번의 세포벽, 1번의 00X0, 그 다음 2번의 기역이 조직, 니은이 기관, 그리고 2번의 X0X, 그리고 3번의 엽록체 세포벽, 그리고 4번에 A가 엽록체, B가 핵, C가 라이보솜, D가 마이토콘드리아, E가 세포막, 그 다음 막으로 둘러싸이지 않는 거는 C 라이보솜이다. 그 다음 6번에 가가 A, 나가 D, 7번에 핵, 라이보솜, 소포체, 골지체. 이해됐어? 좀만 쉬어 얘들아. 세포막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한다 했지. 그리고 세포막이 외부와 내부의 경계를 갖다가 구분 짓는다 했지. 그러면 세포막의 구조 특징은 시험에 엄청 잘 나와. 어떤 건 통과시키고 어떤 건 통과 안 시키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걸 통과시키는지 그럼 보자. 자 봐라. 세포막의 구조 특징이 있어. 세포막은 자 첫 번째 세포막의 구조 보자. 첫 번째 뭐가 있냐?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이 이중충하고 단백질로 되어 있다.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어. 지금 봐라. 지질 성분에는 세 가지가 있어. 지질 성분에는 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지질은 옛날에는 지방이라고 불렀는데 요새는 지질이라고 그래. 중성지방, 에너지원인 중성지방하고 인지질, 이게 세포막의 주성분이고 스테로이드가 있어. 스테로이드는 성호르몬 성분이야. 금지약물이야. 그러면 그리고 보자. 자, 세포막의 구조는 인지질 이중충하고 막단백질로 되어 있어. 자, 원래 인지질 이중충하고 막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인지질은 원래는 얘들아 봐봐.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이야. 둘 다 기름기 성분이 있어. 그러니까 물하고 안 친해. 물은 극성이어가지고 무극성인 놈들은 못 녹여. 물은
물에 녹는 놈들은 극성이야. 하고 물에 녹는 놈들은 물하고 친하지 기름기하고 안 친해. 근데 얘는 기름기 성분이었는데 인산이 박히면서 글리세롤에 인산이 박히면서 친수성으로 변해버렸어. 소수성이 물하고 안 친한 부분이 인산이 박히면서 친수성이 돼버려. 근데 이 지방산 두 개는 소수성이다. 그러니까 머리 부분은 친수고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야. 물하고 안 친해. 그러다 보니까 이 인지질을 갖다가 물에다 넣지. 그러면 물하고 친한 대가리 부분은 밖으로 나가고 안 친한 꼬리 부분은 이렇게 박히는 거야. 안쪽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또 여기 인지질 이중 중에 막단백질이 관통되거나 일부 박혀있는 구조, 이런 구조, 박혀있는 구조, 이게 세포막이야. 갖고 이걸 유동 모자이크 막이라고 해. 갖고 유동성이 있어. 잘 움직인단 말이야. 짱짱하지 않고. 갖고 약간 부드럽단 말이야. 자, 봐봐. 세포막의 구조는 봐라.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 막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되어 있는 구조. 이게 파묻혀 있는 거고, 이게 관통된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가 있다. 응? 그리고 봐라. 옆에 봐라. 인지질의 구조 봐봐. 보충자료에. 인지질은 지질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물질로 글리세롤도 원래 기름기 성분이야. 근데 인산을 포함하면서 결합한 성분이 머리 부분이고 지방산 두 분자로 된 꼬리 부분은 구성된다. 이때 머리 부분은 소수성에서 친수성으로 바뀌어버려요. 인산이 박히면서. 그리고 꼬리 부분은 소수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질의 머리 부분은 물이 풍부한 세포 안쪽과 바깥쪽으로 접하고 꼬리 부분은 서로 마주보고 결합한다. 그러면서 인지질 이중층을 이룬다. 세포 내부와 외부를 효과적으로 분리한다. 단백질은 인지질에 파묻혀 있거나 관통되어서 관통하거나 표면에 붙어 있다.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단백질은 단백질 중에는 물질의 이동에 관여하는 게 있어. 그러면 옆에 봐라. 막단백질의 종류와 기능. 세포막에는 물질의 이동, 다른 세포 인식, 신호 전달, 효소 작용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있어. 근데 여기에는 물질의 이동을 주로 담당하는 단백질이 박혀. 관통되거나. 이해됐지? 그러면 자, 근데 선생님이 뭐라 했어? 세포막은 어떤 건 통과시키고 어떤 걸 통과 안 시킨다 했지. 이걸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그래. 이걸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그래. 자,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어떤 물질은 잘 투과시키고 어떤 물질을 잘 통과시키지 않는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이 선택적 투과성은 세포막의 성분 및 구조와 관련이 있어 물질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세포막을 통과한다. 그래가지고 세포막은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 세포 안팎에 물질의 출입을 조절함으로써 생명 시스템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놈은 잘 통과시키고 어떤 놈은 잘 안 통과시키는 걸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지질을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인지질하고 막단백질 있지. 그러면 인지질을 잘 통과하는 게 있고 못 통과하는 게 있고 막단백질을 잘 통과하는 게 있고 못 통과하는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 인지질 이중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지질 이중층을 잘 투과하는 물질이 있고 악단백질을 잘 투과하는 물질이 있어. 니들 학교 뭐로 돼 있었어? 담장이 있었어, 운동장이, 펜스가 있었어, 녹색이. 뭐로 돼 있냐? 담장으로 돼 있어? 너는 펜스로 돼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펜스가 있는 부분이 인지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펜스는 육각형 다양한 부분이가 있지. 그러니까 이게 좁아. 구멍이 좁아. 근데 여기는 막단백질은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가 넓지. 그러니까 인지질을 잘 이중층을 투과하는 물질은 분자량이 작은 기체 성분. 그리고 막단백질은 넓으니까 분자량이 큰 수용성 영양물질. 특히 포도당이나 산소 같은 거. 그리고 인지질은 기름기 성분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것, 지질과 잘 섞이는 것, 잘 섞이는 물질은 잘 통과해. 근데 이것들은 잘 통과해. 근데 이온은 전기를 전할 때 있는 거는 못 통과시켜. 근데 막단백질은 분자량이 좀 큰 놈들, 수용성 영양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그리고 지질에 잘 섞이지 않은 물질, 전할 때 있는 물질은 잘 통과시켜. 지질과 잘 섞이는 물질은 못 통과시켜. 이렇게 된다. 즉 봐라, 인지질은 구멍이 작아. 그러다 보니까 분자량이 작은 기체 물질, 산소라든지 이산화탄소가 잘 통과해. 그리고 지질은 기름기 성분이기 때문에 지질하고 잘 섞이는 놈은 잘 통과시켜. 그러나 전할 때는 이온 같은 거는 못 통과시켜. 근데 막단백질은 분자량이 큰 놈, 구멍이 크기 때문에 수용성 영양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은 잘 통과시켜. 그리고 전할 때 있는 물질, 이온은 잘 통과시켜. 그러나 지질과 잘 섞이는 물질은 통과 안 시켜. 그러다 보니까 봐라, 인지질 이중층을 잘 통과하는 물질은 분자 크기가 매우 비교적 작고 지질과 잘 섞이며 전하를 띄지 않는 물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산, 산소, 이산화탄소 등을 잘 통과시키고 인지질 이중층을 잘 투과하지 않는 물질, 즉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물질이다. 이거는 분자 크기가 비교적 크고 지질과 잘 섞이지 않으며 전하를 띄는 물질이야. 즉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한다. 포도당, 아미노산,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거, 이온들.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제. 그러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뭐야? 확산하고 삼투가 있어. 둘 다 저절로 이동하는 거야. 에너지 소모해 안 해? 안 해. 순리대로 가니까. 둘 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뭐가 있다? 확산하고 삼투가 있는데 둘 다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한다, 안 소모한다? 안 소모한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첫 번째 확산이 있어. 확산은 여기서 향수를 뿌렸어. 그러면 향수가 좀 시간이 지나면 향수 냄새가 전체 교실 다 퍼지지. 이게 확산이야. 뭐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가지고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해, 안 소모해? 에너지를 소모 안 해. 안 해.
알아? 확산이라는 건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이동하므로 세포에서 에너지를 사용 안 한다. 지가 스스로 하니까. 근데 두 개가 있어.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하고 또 뭐가 있어? 악단백질을 통한 확산이 있어. 근데 이거는 단순 확산이라고 해. 인지질 이중충을 통하는 거는 악단백질을 통하는 건 촉진 확산이라고 해. 저번에 시험 봤던데? 이거 좀. 안 했나? 그때 덜 했냐? 채점을? 덜 풀어갖고? 근무자 이때 그래가지고 야 인질 이중충을 통한 확산은 단순 확산이야. 자 얘는 뭐냐면 세포 안팎에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산 속도는 증가해. 근데 얘는 세포 안에 세포 안팎에 농도차가 커지면 처음에는 확산 속도가 증가해요. 그러나 일정 차 이상이면 더 이상 증가를 안 해. 안 해. 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옆에 나왔어. 확산 속도. X축이 농도차야. 단순 확산은 계속 농도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해. 단순 확산은 인지질을 통한 이중충을 통한 단순 확산은. 근데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제일 처음에는 증가하다가 농도차가 커지면 증가하다가 이제 일정이 돼. 이게 촉진 확산이야.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제일 처음에는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커지면 확산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 농도차 이상이면 더 이상 증가 안 해버려.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는 봐라. 주로 어디를 통해서 누가 한다겠어? 가시면 봐봐라. 인지질 이중충을 통한 단순 확산은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비례하여 확산 속도가 증가한다. 근데 이동 물질은 분자량이 작은 기체. 누가 통과하니? O2하고 산소하고 O2가 통과해요. 그리고 지용성 물질, 지방산하고 글리세롤 같은 거, 얘가 지질 성분이기 때문에 지방산과 글리세롤, 그리고 어디서 주로 한다? 허파파리하고 폐에 보면 폐포가 있어. 이걸 허파파리라고 해. 파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물질교환이 있어. 뭘 통해서? 이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그러면 허파파리는 산소를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산소가 농도가 높아. 모세혈관은 뭐가 높니? 이제 그 세포들이 세포 결과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긴단 말이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모세혈관에서 허파가리로 이동한다. 그리고 여기가 허파가리가 산소 농도가 높기 때문에 모세혈관으로 산소가 이동합니다. 이걸 써놔. 밑에다 제일 밑에다 써놔. 제일 밑에다가
이렇게 이동한다. 농도가 높은 데서 농도가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야. 무조건. 자, 봐봐. 근데 여기는 이제 입자 크기가 큰 놈들이 추구하는 거야. 이게 수용성 물질, 수용성 영양소. 봐봐. 여기는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촉진 확산인데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커질수록 확산 속도는 초기에는 빨라. 그러다가 일정 농도차 이상이면 더 이상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 왜? 만약에 막단백질이 100개가 있어. 근데 100개가 다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통과시킬 막단백질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확산 속도는 증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막단백질을 통하는 이동하는 통로가 100개가 있었어. 10개일 때는 10개일 때 20개일 때 들어와 물질이. 그러면 계속해서 증가해. 근데 100개가 넘어가는 순간 다 가동하고 있으니까 가동을 못하는 거야. 더 이상 속도는 증가 못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자 수용성 물질인 뭘 통과시켜? 좀 더 분자 크기가 큰 포도당 아미노산을 통과시켜. 그리고 전할 때는 물질 이온들 나트륨이나 칼륨을 이해됐어? 그리고 여기도 자 모세혈관하고 조직세포 사이에 뭘 이동시켜? 물질이 이동시켜. 자 뭐냐면 여기서 모세혈관에는 영양소가 많아. 그러니까 영양소가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이동해. 그럼 조직세포에는 뭐가 많냐? 노폐물이 많아. 호흡결과 생긴 노폐물. 또 이렇게 보낸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뭐 또 있냐면 신경세포에서 나트륨의 유입이라든지 칼륨의 유출이 있어. 그리고 혈액 속에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되는 거, 작은 창자에서 아미노산 흡수하는 거 다 뭘 통해서 한다? 막단백질을 통해서 한다. 막단백질이 구멍이 크니까. 이해됐어? 막단백질은 분자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그리고 이온들, 나트륨이나 칼륨을 통과시키는 거야. 이해됐지? 넘겨봐 얘들아. 너무 안 되는 거 없지? 다음 문제 3투를 보자. 두 번째 세포망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뭐가 있냐? 3투가 있어. 3투가 있는데 3투는 봐라. 두 번째 3투가 있는데 3투는 세포막을 경계로 어떻게 되냐? 물이 많은 저농도에서 얘는 용질 입자가 이동합니다. 근데 얘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다? 용질 입자가 아니라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거다. 용질은 물에 용매에 녹는 놈이고 용매는 용질을 녹이는 물질이야. 액체야. 근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냐? 물이 이동하잖아. 왜 그러냐면 얘도 에너지 소모해 안 해? 에너지 소모 안 해. 소모 안 하다. 뭐냐면 이거야 이거. 얘들아. 이렇게 U자 유리관을 갖다 놨는데 여기에
세포막을 갖다 놨어. 세포막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반투과성막이, 선택적인 투과성막이 뭐가 있냐? 세포막, 달걀 속껍질, 셀로판 쪽에 있어. 그러면 여기에 설탕물이었다. 여기에 그냥 물이야. 여기가 설탕물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해. 그러면 선생님, 물은 이쪽에서만 이동하나요? 이쪽도 있어.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것도 있어. 그러나 누가 더 많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물이 많은 거야. 왜 물이 이동하냐? 이걸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세포막이 있는데, 얘들아, 자 봐봐. 야, 물은 적어. 이렇게 적어. 물 분자. 근데 설탕 분자는 큰 거야. 그러니까 설탕 분자는 통과할 수 있어, 없어? 이 세포막을 못 통과해. 그러니까 뭐만 통과하는 거야? 크기가 작은 물 입자만 통과하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주로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물도 있다. 아예 용질 입자인 설탕은 통과해, 못 통과해? 세포막을 못 통과해. 아예 너무 커서. 근데 입자 크기가 작은 물은 통과할 수 있어. 근데 물이 주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간단 말이야. 근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오는 것도 있기는. 근데 누가 많다?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게 물 분자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설탕 입자는 너무 커서 세포막을 통과해, 못 통과해? 못 통과하니까 누가 대신 가는 거야? 입자 크기가 작은 물 분자가 통과하는 거야. 근데 어디로 통과한다? 저농도에서 물이, 여기 설탕이, 여기가 고농도지. 그러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야, 용매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낮아져. 여기는 높아져. 그러면서 이때 물이 이 세포막에 미치는 압력이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입니다. 봐라. 자, 삼투에 의한 물의 이동 봐라.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한다. 세포에서 에너지 사용해, 안 사용해? 이거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세포막 선택적 투과가 가능한 막으로 이동하는데, 설탕 분자는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 못해.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물 분자가 대신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 분자가 이동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삼투압 봐봐. 삼투압은 삼투가 일어날 때 막에 작용하는 압력으로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커진다. 즉 용액의 삼투압이 세포액과 같으면 등장해, 세포액보다 낮으면 저장해, 세포액보다 높으면 고장에 이르는다. 이때 보자. 이제 세포와 상태를 보자. 세포와 상태를 보자. 자, 보자. 세포와 상태를 보면 세포 안과 농도가 다른 용액에 넣으면 삼투에 의해 물이 세포막을 통해 이동하며 세포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다. 자, 봐봐. 첫 번째, 야, 동물 세포인 적혈구를 해볼게. 적혈구를 저장해. 세포보다 농도가 낮은 데다가 했어. 그러면 적혈구로 뭐가 들어와? 여기가 밖에가 저장이지, 적혈구보다. 그러니까 밀려 들어오는 거야. 물론 뭣도 있어, 나가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근데 들어오는 게 훨씬 많다. 뭔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그러면 얘가 부피가 편차가 해요. 그러다가 빵 터져버릴 수도 있어.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해? 용혈 현상이라고 해.
세포인 적혈구를 갖다가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저장에 의해서 그러면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이 많아져 세포의 부피가 커진다. 부풀어 오르다가 터지기도 한다. 이 현상을 뭐라고 한다고? 용혈이라 그래. 그리고 등장에 세포 안하고 농도가 똑같은 데다 했어. 그러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똑같아서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고장에 의해서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데다였어.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바깥으로 나가는 게 더 많다 보니까 얘가 찌그러져. 부피가 줄어. 물론 안으로 들어온 것도 있어. 그러나 안으로 들어온 것보다는 바깥으로 나가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된다? 세포에서 빠져나온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의 부피가 작아지겠지. 고장에 의하면. 그리고 식물세포는 얘는 적혈구였고 식물세포는 양파의 표표세포였어. 그럼 봐라. 양파의 표피세포인데 자 봐라. 자 저장에 의했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들어온 게 많아. 그래갖고 세포의 부피가 어느 정도 커져. 근데 얘는 누가 잡아주나? 세포벽이 있어. 세포벽이 있으니까 더 이상 부피가 팽창 안 해. 잡아주니까. 터지지도 않아. 봐라. 식물세포, 양파의 표피세포를 갖다가 저장에 의했더니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져서 세포의 부피는 커지면서 팽팽해져. 근데 팽윤 상태가 되지만 세포벽이 있어서 터지지는 않아. 이해됐지? 그리고 등장에 의하면 나가는 놈하고 들어오는 놈하고 똑같으니까 세포의 부피가 그대로야. 근데 고장에 의하면 얘들아 봐봐. 고장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세포질과 세포벽이 분리가 돼. 세포벽과 세포막이 분리가 돼. 이걸 뭐라고 한다?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자 봐라. 마지막에 식물세포의 고장에 의했을 때 세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서 세포질의 부피가 작아져요. 그러다가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이걸 뭐라고 한다고? 원형질 분리라고 한다. 응? 이해됐어? 준서야 이해됐어? 그리고 보자. 옆에 보자. 물은 세포막에서 궁금해 봐봐. 세포막에서 어떻게 이동할까? 물 분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할 수 있지만 인지질은 뭐라 했어? 기름기 성분이라고 했지. 이게 물하고 안 친해. 그러니까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물은 양은 적어. 주로 악단백질을 통해서 물이 이동한다. 응?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또 두 번째. 주의해 봐봐. 세포 안팎에 안과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에 넣었을 때 부피가 변하지 않는 까다.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물과 세포 밖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서야. 이때는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온 물과 세포 밖으로 나가는 물이 똑같아. 그러니까 부피가 그대로란 말이야. 등장에 의하면. 이해됐어? 물이 이동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동하는데 나가는 물하고 들어오는 물이 똑같으니까 부피가 그대로인 거야. 이동 안 한다는 게 아니야. 등장에 의해도 물은 이동을 해. 근데 뭐라고? 나가는 거하고 들어오는 거하고 물 똑같으니까 부피가 그대로인 거야. 이것 때문이다. 이게 등장에 의했을 때 이렇게 하면 틀려. 물이 이동 안 해서 부피가 그대로다. 그럼 틀려. 물이 이동해. 끊임없이. 근데 들어온 놈하고 나가는 놈이 같으니까 부피가 그대로인 거야. 이해됐어? 준서야?
그리고 원형질은 뭐냐? 세포의 생명활동의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핵과 세포질을 통틀어서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삼투의 예를 갖다가 실생활에서 볼 수가 있어. 야, 식물의 뿌리에서 물이 흡수되지. 왜? 식물의 그 뿌리가 더 고장액이야. 흙보다. 그러니까 흙에 있는 물이 뿌리털로 흡수가 되는 거야. 이때 식물의 봐봐. 식물의 뿌리에서 뿌리털에서 토양으로 식물의 뿌리털에서 토양의 물을 흡수한다. 왜? 뿌리털 속의 세포액이 토양의 물보다 고농도니까. 우리가 배추를 갖다 이제 김장 담글 때 어떻게 돼? 소금 뿌리지. 배추에다 소금 뿌리지. 그러면 밖에가 고장이 돼버려. 그러더니 배추 안에 있던 물이 쫙 빠져나가. 그러면서 얘가 숨이 죽는 거야. 반대로 야, 마트 갔는데 채소들이 쭈글쭈글해. 신선 안 해. 그러면 그때다가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줘. 그러면 이제 물이 이제 세포 안이 고장액이니까 세포 안으로 들어가. 채소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서 다시 탱탱해지는 거야. 그 다음 봐라. 또 뭐였냐면 과일청 만들 때 야, 제일 처음에 설탕만 뿌렸어. 물은 하나도 안 집어였어. 근데 한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 과일청 안에 물이 많이 차있지. 왜? 밖에가 고장액이니까 밖으로 과일에 있던 물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물이 채워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보자. 밑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실험 봐봐. 적양파의 표피 조각을 증류수와 20% 설탕용에 넣어두었다가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그러면 자, A는 증류수, B는 설탕용이겠다. A는 저장액이니까 밖에 있던 물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 그래갖고 팽팽해져. 물이 세포 안으로 많이 들어와고 팽팽해져. B는 고장액이야. 그러니까 세포 안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 그러면서 세포막과 세포벽이 분리가 되는 원형질 분리가 되나. 하고 물이 양파의 세포 밖으로 많이 빠져나갔다. 결론은 삼투에 의해서 세포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뭐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한다. 그리고 자 보자. 옆에 또 다른 실험 봐봐. 껍질, 달걀의 속껍질을 제거한 달걀을 증류수와 10%의 소금물에 넣고 일정 시간 후 질량 변화를 관측했다. 그러면 봐봐. A의 달걀은 삼투에 의해서 물이 들어왔고 질량이 증가했고, B는 고농도에 있다 했더니 삼투에 의해서 물이 빠져나가서 질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된다. 됐지? 그러면 숙제는 저기까지 195페이지까지 풀어. 오늘 몇 가지? 빨리 끝내자. 딱 맞게 끝내줬어. 오늘 몇 가지?